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기초영문법 2 18강인데요. 우리 오늘은요 벌써 5개 대단원 중 4번째 대단원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자, 우리 지금까지 열심히 해온 것처럼 남은 2개 대단원도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 기초영문법을 한번 마스터해봐요.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어휘 미리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하는 단어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단어들 별로 어렵지 않으니까요. 한 번씩 쌤이랑 읽으면서 바로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입니다. pretty, pretty. 네, pretty 하면 예쁜이라는 의미죠. 계속 볼게요. snowy, snowy라고 했는데요. 눈이 많이 내리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비슷한 단어로 rainy가 있어요. 우리 rainy는 무슨 뜻일까요? 비가 많이 내리는 이 되겠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warm, warm, 따뜻한 이라는 의미고요. 이어서 fat 하면 뚱뚱한. 반대말은 날씬한이겠죠? 날씬한은 thin. 자, 이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높이가 높은과 낮은, 우리 높은은요 high라고 읽습니다. 자, 스펠링 보시면 H-I-G-H인데요. 읽을 때는 high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이어서 높이가 낮은은 low가 되겠네요. 자, 이렇게 반대 의미의 단어끼리 여러분이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좋습니다. 이어서 easy인데요. easy는 쉬운이라는 의미고요. 반대로 어려운이라고 할 때는 difficult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강세는 어디에 들어갈까요? difficult. 맨 앞에 이렇게 강세를 넣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difficult. 네, 어려운이고요. 이어서 가난한이라고 할 때는 poor, poor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반대로 돈이 많은 혹은 부유한이라는 의미의 단어는 rich, rich가 되겠죠. 자, 이어서 오른쪽으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크기가 작은과 큰이 나와 있습니다. 크기가 작은이라고 할 때는 small, small. 우리 스몰 사이즈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small이고 반대로 크기가 큰이라고 할 때는 big, big이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키가 큰과 키가 작은 갈게요.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 tall이라고 읽고요. 반대로 키가 작은 혹은 짧은이라고 할 때는 short라고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배고픈과 배부른인데요. 배고픈 영어로 hungry라고 하죠. I'm so hungry 하면 나 너무 배가 고파 이런 의미입니다. 반대로 배부른이라고 할 때는 full이 되겠네요. 이어서 깨끗한, 더러운인데요. 깨끗한은 clean. 반대말 더러운은 뭐예요? dirty. 예를 들어서 my room is very clean 하면 내 방이 깨끗한 거죠. 반대로 my room is really dirty 하면 내 방이 어떤 거예요? 아주 더러운 겁니다. 자, 이어서 맛있는 알아둘게요. delicious, delicious, 맛있는이고요. 이어서 정사각형의 라고 하였습니다. 자, 정사각형 이런 모양이 되겠죠? 자, 이런 모양을 우리 영어로 square이라고 합니다. square, 정사각형의. 그리고 late 하면 늦은인데요. 예를 들어서 he is late for school 하면 그는 학교에 늦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late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만 더. sick. sick 하면 아픈입니다. 자, 여기까지 단어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 우리 오늘 어휘 미리 보기에서 살펴보는 단어들은 좀 공통점이 있습니다. 혹시 찾으셨나요? 이 단어들은 모두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등을 나타내주는 단어들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나 사물의 특징이나 성질 혹은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형용사라고 부르는데요. 자, 오늘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를 공부할 거고요. 이어서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용법까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준비되셨다면 우리 바로 형용사의 의미부터 살펴볼게요. 자, 왼쪽에 여자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아이를 우리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A girl. A girl 이라고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어떤 여자아이인지를 우리가 모르잖아요. 우리 여기에 형용사를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방금 봤던 형용사 중에 pretty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말이 됩니다. A pretty girl. 자, 무슨 뜻일까요? 예쁜 소녀 혹은 예쁜 여자아이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는 pretty라는 형용사를 추가해 주었는데요. 형용사는요, 이 pretty처럼 사람이나 동물 혹은 사물의 상태나 모양 등 다양한 의미를 자세하게 설명하거나 꾸며주는 말입니다. 자, 형용사에는 pretty만 있는 건 아니고요. 정말 종류가 다양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 나온 형용사의 종류 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여기에 있는 단어를 공부한다 라고 생각하면서 쌤이랑 읽어볼 거예요. 내가 몰랐던 단어가 있다면 표시하면서 같이 익혀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상태를 나타내어주는 형용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good, 좋은, 반대로 bad 하면 나쁜이죠. 자, cute, 귀여운도 형용사고요. 또 beautiful, 아름다운도 형용사입니다. 자, 이것들은 모두 상태를 나타내주는 형용사고요. 여기에 있는 게 상태 형용사의 전부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 종류는 정말 많지만 여기에는 4개만 써둔 거예요. 자, 계속 보겠습니다. 우리 모양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round. round 하면 둥근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고요. 또 square 하면 정사각형 모양의 라는 의미의 형용사예요. long 하면 긴, 그리고 thin 하면 얇은 입니다. thin은 날씬한도 되고요. 이렇게 얇은 이라는 의미도 나타낼 수 있어요. 계속 보겠습니다. 형용사를 통해서 우리 색깔을 나타낼 수도 있는데요. 색깔을 나타내는 형용사들 살펴볼게요. 먼저 red, 빨간, 그리고 orange, 주황색의, yellow, 노란, green, 녹색의, blue, 파란, 그리고 brown 하면 갈색의, 그리고 black, 검은이죠. white는 흰입니다. 자, 이어서 성질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old 하면 나이 많은 이라는 의미예요. 반대말은 young, 젊은 혹은 나이가 어린이고요. 이어서 조금 특이하게 생긴, 조금 어렵게 보이는 형용사도 나와 있습니다. comfortable인데요. 편안한입니다. 예를 들어서 This sofa is very comfortable 하면 이 소파가 매우 편안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smart 하면 영리한이고요. 또 kind 하면 친절한이라는 의미를 갖는 형용사죠. 이어서 nice, 멋진, 그리고 diligent, 부지런한도 나와 있습니다. 자, 계속 볼게요. 날씨를 나타내주는 형용사들이 있어요. 자, 우리 sunny 하면 햇볕이 쬐는, 그리고 warm 하면 따뜻한, windy 무슨 뜻이에요? 바람이 부는, 그리고 rainy 하면 비가 내리는, snowy 하면 눈이 많이 내리는, 그리고 cool, 시원한, 하나 더 cold, 추운이라는 단어까지 같이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이어서 크기를 나타내주는 형용사입니다. 크기가 큰 하면 big, 크기가 작은 할 때는 small, 그리고 크기가 중간의 크기일 때는 medium으로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이어서 맛을 나타내주는 형용사들 몇 가지만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맛있는 이라고 할 때는 delicious 써주시면 되겠고요. 또 단맛의 라고 할 때는 sweet를 씁니다. 이어서 짠맛의
salty라고 읽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신맛이라고 할 때는요. sour, sour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형용사들 정도는 여러분이 뜻과 매치시켜서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이번에는 형용사들 중에서도 반대 의미를 갖는 짝꿍 형용사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hot 하면 더운이잖아요. 반대말은 cold가 되겠죠? 추운. 자, 계속 볼게요. 크기가 큰 big이라면 반대말 뭐예요, 여러분? small이 되겠죠? 크기가 작은. 이어서 키가 큰이라고 할 때는 우리 tall 쓰잖아요. 반대말은 뭘까요? short가 되겠죠? 키가 작은. 그리고 빠른이라고 하려면 fast인데 반대말 느린이라고 할 때는 slow가 됩니다. 이어서 우리 배부른이라고 할 때는 full이라고 하죠. 반대말 배고픈은 hungry 기억하시고요. 자, 이어서 높이가 높은 먼저 볼게요. high. 그리고 높이가 낮은은 low가 되겠고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안 했으니까 보겠습니다. 우리 뚱뚱한 하려면 fat이 되는 거고 반대로 날씬하는 thin이 됩니다. 자, 이어서 여기 볼게요. 쉬운은 easy, 반대말 뭘까요? 어려운이겠죠? difficul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부유한은 rich, 반대말 뭐였죠? 가난한 poor, 그리고 힘이 세거나 강한은 strong이고요. 반대말은 weak, 약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대 의미를 갖는 형용사들은 여러분이 꼭 이렇게 짝지어서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practice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고 빈칸에 가장 어울리는 형용사를 보기에서 골라 쓰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보기 한번 볼게요. cute, snowy, dirty, blue, warm, sweet. 모두 형용사로 쓰일 수 있는 단어들이 나와 있는데요. 자, 우리 1번부터 그림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풍선이 지금 파란색이네요. 그럼 the balloon is 뭐라고 넣어줄까요? blue 해주시면 되겠죠? 그 풍선은 파란색이다. 자, 이번에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데 아이스크림은 보통 굉장히 달콤합니다. The ice cream is 빈칸 뭐 넣어줄까요? 달콤한 sweet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밖에는 지금 어떤 날씨예요? 눈이 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it's snowy outside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보겠습니다. 유령의 말풍선 속 단어들과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형용사를 찾아 출구를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지금 유령이 이 미로를 통과해서 출구로 나갈 거예요. 우리 출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도록 합시다.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thin이네요. thin. 자, 누구의 반대말이죠? fat의 반대말입니다. fat은 뚱뚱한, 반대로 thin 하면 날씬한이죠? 자, 이어서 계속 볼게요. 미로를 이렇게 오다 보면요.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high의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high의 반대말은 cold일까요? 아니면 low일까요? high는 높이가 높은이니까 반대말은 높이가 낮은 low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difficult의 반대말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difficult, 어려운이잖아요. 반대말은 쉬운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easy 쪽으로 쭉 가줄게요. 자, 여기까지 잘 와주셨나요? 자, 이어서 또 갈림길이 생깁니다. 이번에는 poor, 가난한의 반대말을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자, 가난한의 반대말 어디에 있을까요? kind일까요? rich일까요? 네, 정답은 rich입니다. rich는 부유한, 돈이 많은 이런 의미예요. 참고로 kind는 친절한이라는 의미이므로 여기서는 지나갈 수 없습니다. 자, 다음 단어는 small이네요. small은 크기가 작은이죠. 따라서 반대말은 big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와줄게요. 자, 이어서 가다 보면 또 갈림길이 나오게 됩니다. 이번에는 short의 반대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short가 뭐죠, 여러분? 키가 작은 거예요. 반대말은 키가 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tall 쪽으로 가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어 하나 남았습니다. full의 반대말 찾아줄게요. full은 배부른입니다. 반대말은 배고픈 hungry가 되겠네요. 이쪽으로 이렇게 나가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출구를 잘 찾아주셨나요? 너무나 잘 하셨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바로 Basic Concept 2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는 우리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를 자세히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형용사가 문장 안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그 용법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예시를 한번 살펴볼게요. The cute puppy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cute라는 형용사가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해석해보면 귀여운 강아지라는 의미가 돼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명사의 앞이 됩니다. 한 번 더. 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는요, 이와 같이 명사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자, 쌤이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게요. 쌤이 정말 좋아하는 과일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 써볼게요. Watermelons. 쌤이 제일 좋아하는 과일이에요. 여러분 뭘까요? 수박입니다. 근데 쌤은 아무 수박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정말 달콤한 수박만 좋아합니다. 자, 우리 달콤한 수박을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sweet를 넣어주면 되겠죠? sweet watermelons. 이렇게 말해주면 됩니다. 자, 또 쌤은 아무 수박이나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미지근한 수박 안 좋아합니다.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수박만 좋아요. 자, 우리 차가운 수박은 또 영어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cold watermelons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쌤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요. 꾸밈을 받는 명사의 앞에 형용사가 나와준다는 거예요. 그 형용사가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이렇게 꾸며줄 수 있도록 말입니다. 자, 이 형용사의 위치 시험에 잘 나오니까 여러분 꼭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럼 우리 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A kind teacher 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이에요? 친절한 선생님. 이 여기서 초록색 글씨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주고 있다는 것 보이시죠? 자, 오른쪽 tall students라고 했습니다. 키가 큰 학생들이라는 의미로 초록색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바로 꾸며주고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부사나 소유격 등 다른 말이 나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초록색 글씨의 형용사들은요. 바로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a very fast rabbit 하면 매우 빠른 토끼가 되는 것이고요. My new laptop 하면 나의 새 노트북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형용사는 명사를 꾸며줄 때 명사의 앞에 나온다. 이 위치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모든 형용사가 명사의 앞에만 오냐? 그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용법 한번 살펴볼 건데요. The girl is cute라고 했죠. 그 소녀는 귀엽다라고 했습니다. 이번에는요, 이 형용사가 비동사의 뒤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비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요, 앞에 있는 주어를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해석해보면 그 소녀는 귀엽다라고 해석이 되죠. 귀여운 건 앞에 있는 이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형용사가 이 비동사 뒤에 나오게 되면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추가로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내용 보면요. 우리 비동사나 look과 같은 동사의 뒤에 나오는 이 형용사는 맨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쌤이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문 볼게요. He is kind 그리고 they look smart.
여기서 초록색 글씨의 형용사들을 살펴보면요. 모두 비동사 그리고 look의 뒤에 나와 있죠. 이 경우에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he is kind 하면 그는 친절하다라는 의미예요. kind가 지금 누구를 보충 설명해줘요? 그가 친절한 거죠.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they look smart. 똑똑하고 영리한 건 누가 영리한 거예요? 주어인 그들이 영리한 거잖아요. 그래서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심화 개념으로 들어가 보자면 여러분 이와 같이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가 보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보어, 보충 설명해주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형용사들은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보어 역할을 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참고로 이해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는 바로 practice 2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1번입니다. 그림을 보고 보기의 단어들을 사용하여 설명을 완성하세요 라고 하였습니다. 자, 먼저 우리 1번부터 채워볼게요. Jack's father is a 빈칸 man 이라고 했습니다. 잭의 아버지는 키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키가 큰 남자다 라는 의미로 tall man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2번입니다. The 빈칸 apples look delicious 라고 했어요. 자, 어떤 사과들이 맛있어 보이나요? 색깔이 빨간 사과들입니다. 따라서 red apples look delicious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서 The dog is next to Jack's mother 이라고 했습니다. next는 누구의 바로 옆에 라는 의미죠. 자, 어떤 개가 잭의 엄마의 바로 옆에 있다 라고 했어요. 귀여운 개가 되겠죠. 그래서 the cute dog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가보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우리 1번을 보시면 It's a sunny day 라고 했습니다. Sunny day, 맑은 날입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름다워요 라는 문장을 완성해 줄 거예요. 자, 우리 문장 완성할 때는 주어 동사 순서대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The sky is beautiful 이렇게 써주시고요. 여기에 있는 형용사는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아름답다 라고 해석이 되죠. 2번입니다. My mom is a good cook. 나의 어머니는 훌륭한 요리사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녀의 음식은 맛있겠네요. 그쵸? 따라서 Her food is delici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있는 delicious도 형용사로서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3번 볼게요. He cleans every day. 그는 매일 청소한다고 합니다. clean은 깨끗한도 되고 청소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여요. 그는 매일 청소하니까 방이 깨끗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The room is clean이 되겠고요. 여기서 clean이라는 형용사가 앞에 있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배운 내용을 실생활 대화 속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Grammar in real life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만화를 한번 보시면요. 한 아이가 굉장히 아파 보입니다. 이렇게 침대에 누워 있어요. 그리고 엄마가 걱정이 되는지 이렇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대화가 오갔는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엄마가 What's wrong? You look sick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무슨 일 있니? 너 아파 보인다 라고 했습니다. You look sick 하면 너 아파 보인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랬더니 이 남자아이가 Mom, I don't feel 빈칸이라고 했어요. 자, 무슨 의미의 내용이 들어갔을까요? 엄마, 저 몸이 안 좋아요. 저 좀 아파요. 이런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계속 볼게요. 자, 이 엄마가요, 핫초코, 코코아를 내밀면서 drink some chocolate이라고 합니다.
초콜릿을 좀 마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 초콜릿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어요. 굉장히 뜨거워 보이죠?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핫초코를 먹은 이 친구가 Thank you, Mom. I feel better now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엄마 고마워요. 이제 좀 어때요? Feel better. 좀 나아졌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엄마가 It's cold outside 라고 했어요. 밖에 날씨가 어떻다는 거예요? Cold, 추워. 그리고 It's snowy 라고 했습니다. 눈도 내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이에 대해서 이 남자아이가 I will 이라고 하면서 재킷을 입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문제부터 같이 해결해 볼게요. 위 대화의 빈칸 1과 2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보기를 보시면요. good, bad, 그리고 hot, cold 이렇게 반대되는 의미의 단어들끼리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떤 말이 들어가면 될지 하나씩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을 보시면 엄마, 저 몸이 안 좋아요 이런 의미잖아요. 몸이 안 좋다라고 할 때는 I don't feel good. I don't feel good.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feel good이라고 하면 상태가 좋다, 몸이 괜찮다 이런 의미인데 반대말이니까 I don't feel good 해서 몸이 안 좋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이어서 2번인데요. 뜨거운 초콜릿을 좀 마셔 라는 의미겠죠. 여기서 cold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hot chocolate 이렇게 넣어주시면 꾸며주는 말이 성립하겠네요. 자, 그래서 1번과 2번에 good 그리고 hot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단어들을 바르게 배열하여 빈칸 3에 들어갈 말을 완성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3번에 들어갈 말 I will, 저는 뭐뭐 할게요죠. 저는 입을게요니까 I will wear부터 써줄 거고요. 나의 따뜻한 재킷이므로 my warm jacket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warm이라는 형용사가 뒤에 있는 재킷을 꾸며주고 있어요. 나의 따뜻한 재킷 이렇게요. 자, 그래서 이 순서를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3번입니다. 위 대화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영어로 쓰라고 하였습니다. 질문을 보시면요. What's the weather like?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 이런 표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weather 하면 날씨예요. 근데 what's the weather like? 하면 날씨가 어떻니? 라는 문장이거든요. 자, 이에 대해서 밖에 날씨가 어떻다라고 얘기해 주었으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답은 It's cold, 춥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고요. 혹은 눈이 옵니다. It's snowy 라고 써주셔도 돼요. 혹은 둘 다 합쳐서 It's cold and snowy 이렇게 써주셔도 괜찮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내용 마무리해보면서 오늘 기초 영문법 복습해볼게요. 오늘은 형용사의 의미와 종류 공부했고요. 형용사의 2가지 용법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교재 예문과 다시 한번 복습한다면 훨씬 더 오래 기억에 남을 거예요. 자, 우린 다음 시간 부사의 용법으로 만날게요. 여러분, 안녕!